반갑습니다. 주유사TV의 관수입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소통하기 네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상과 부분적 인식이라는 제목하에 12인연으로서 우리의 근본 무지가 아상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파도가 일렁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볼 수 있고 바다의 깊은 심연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봄에 있어서 파도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안이비설신의 인식작용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은 심연은 보지 못하는 거로 그 마음의 깊은 심연의 자리를 보지 못하는 그것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는 아라는 아상, 나라는 상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경을 볼 때는 이럴 때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서로 연관관계에 있어서 아상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따라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상이란 어떤 것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게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서 좀 더 이번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이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총체적으로 무의식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업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그런 인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의 이야기의 중심 흐름입니다. 오늘은 먼저 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 나는 오늘 뭘 한다 라는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늘 이런 감정이야,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어, 나는 나의 일생을 이렇게 살아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인식 속에 있어서 그 앞에 나라는 주체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것을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이 나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었던 생략이 안 되었던 대체적으로 그 나라는 것들이 항상
염두에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떨어질 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 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하고 또 그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이 생각도 못 해볼 정도로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건강경에서는 나라는 상의 없이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마음의 공성을 찾아가면서 아상이 있었을 때와 아상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익숙한 이 아상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서 아상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고자 합니다. 아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많은 현상적인 인식의 현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아서 아상을 좀 더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자존심이 깎였다. 내 자존심이 세워졌다. 내 자존심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밑바닥에서 보통적으로 그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괜시리 무시하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괜시리 저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폭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밑바닥에 있어서는 나의 자존심이 깎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들로 가지고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존심이 세워지거나 자존심이 깎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축혀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야기나 행동을 하게 되면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거나 자존심을 묵살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아주 마음 상해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참 포용을 뭔가를 잘한다라고 잘하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제 자존심을 침해하거나 이랬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를 보고 저는 그 판을 엎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참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어서 단절이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저 또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용납하고 넘어가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존심을 세우는 밑바닥에 있어서는 나라는 상에 대한 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상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고 또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좋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아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아상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 속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상입니다. 인상이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 바깥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상을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게 되지면 그때부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사회 속의 관계,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국가 속의 관계, 이런 그 관계 속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까이로는 배우자에 대한 상이 있고 자식에 대한 상이 있고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상이 있고 좀 더 멀리 나가자 보면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선후배 사이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의 상이 있게 되어지고 좀 더 요새나 하도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스포츠인들에 또한 상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상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바깥의 존재, 내 바깥의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상을 인상이라고 하고 그 상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서 저희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상의 가장 좋은 예를 들어본다면 질투심입니다. 아상이 잘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을 보면은 잘 드러납니다.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내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더 가지고 있을 때나 아니면
더 인정을 받거나 등등 나보다도 더 뭔가가 나았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외계가 높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요사이는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등등등 이런 상대방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질투라는 마음과 시기라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물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을 해주거나 응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럴 때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 사이에 있어서도 은근하게 마음속에 있어서 어느 집 절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도가 많은가 신도가 적은가 이런 걸로 가지고서 은근하게 서로 경쟁하듯이 말하는데 그 밑바닥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떨 때는 상당히 많은 괴로운 감정과 힘든 감정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투하는 마음을 쓸 때 그 밑바닥에 있어서는 아상과 인상이 깔려 있게 됩니다.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상과 그리고 나라는 상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우리의 질투하는 마음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상과 인상은 책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상과 인상을 굉장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그 사람을 보았을 때의 상, 그리고 세월이 흘러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상 등등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상을 우리는 무수히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만 한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가지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상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가령 내가 저 사람을 만났었을 때 저 사람하고 처음에 인상이 좋으면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었을 때 처음에 우리는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인상에 대해서는 나도 좋게 가져가고 첫인상이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이었으며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갖는 이런 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수한 상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아상이나 인상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생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깥 환경적인 환경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 아닌 다른 중생들도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나 내나 물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등등등등 이 자연에 대한 상과 그리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다른 중생들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부터는 강아지부터 반려견으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부터 시작을 해서 테란서파로서 태어나는 많은 중생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테라 하면은 태로 태어나는 중생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중생이나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태로 태어납니다. 알로 태어나는 중생이라면 닭같이 알 속에서 태어나는 중생입니다. 석기라면 부모가 필요 없이 물만 있으면 태어나는 목이라는 중생입니다. 그리고 하는 기운으로 태어나는 중생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음으로 하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는 것들은 다 하생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 안 하는 것은 하생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생은 굉장히 중요한 생일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하생만 따로 떼어내서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하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어변의 흐름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삶의 태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생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축생의 세계에 있어서 무중생이나 무정의 이런 환경을 이루고 있는 무정 중생과의 많은 중생들에 대한 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상을 씀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면은 만물이 영장이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지구를 사용을 한 대가를 우리는 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제 평생에 학교를 안 가는 세상은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항공길이 끊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항공길이 끊어지게 되시고 그리고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 곳에 있지 않고 어느 누구나 갑자기 이 병들고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힘듦을 줍니다. 그런 어떤 힘듦과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또 맞이해 본 적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삶을 살아가는 이 힘듦까지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힘듦까지 오게 된 것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이 지구의
자원을 쓴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은 코로나가 박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정설을 받아 본다면 우리가 이 무중생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방식 중심으로 이 자연과 지구를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을 만족스럽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모든 자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사용의 결과로서 자연에서 인간 가까이로 온 박쥐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정설로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고통과 그리고 또 우리는 올해 자연의 기후 변화로서 오는 재앙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여름에 물난리를 겪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는 산불이 나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고 등등등등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의 받는 재앙들은 앞으로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자연에 있어서 자연의 중생과 보다는 더불어 간다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물질적인 문명 그리고 자본주의에 있어서 더 나은 물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구의 자원을 인간 중심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오늘날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기후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연의 중생을 바라볼 때 그 중생들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연과 나머지 중생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수자상입니다. 수자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우리의 이 존재를 이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본능적인 욕망을 수자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는 것들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욕구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우리는 수자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자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많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어서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깥 세상과의 인연의 흐름 속에 있어서 이 상을 가지고서 우리는 바깥 세상과 인연을 맺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 간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지의 그 이유를 다음 시간에 있어서 이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